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맨 바이스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제가 라이브를 해가지고 다른 라이브에도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테라스틸 라우작이라는 AOC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랑그독 산지의 가장 중심이 이제 몽벨리에인데 그 몽벨리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 고도가 한 몇백 미터 됩니다. 꽤 높아요. 남쪽이지만은 그렇게 또 막 엄청 부담스러운 와인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도맨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밸런스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기로 유명한 도맨이고 이미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프랑스 와인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누구의 제자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게. 근데 요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 경주 데 빼르라는 아주 유명한 도맨이 있습니다. 랑그독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에요. 보통 뭐 한 300유로에서 500유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짜 레전드 와인이 있는데 거기 수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바이스가 거기서 배우고 자기가 나와서 차린 게 바로 이 도맨 바이스고, 경주 데 빼르의 가장 큰 특징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승님한테 이제 그 노하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맨 바이스도 까베르네 소비뇽을 쓰는데 바로 이 깁에 도맨 바이스 갈리바우디 후스 이 깁에 그 까베르네 소비뇽을 씁니다. 도맨 바이스의 갈리바우디 후스 2021 빈티지고요. 품종이 쉬라, 무베드, 까베르네 소비뇽. 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보통은 쉬라, 무베드, 보통 그르나슈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GSM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써가지고 오히려 좀 특별한 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IGP 베이데홀. 이제 요거 뭐 지난주에 그 아자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랑그독 지역에서 아주 큰 뭐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등급이 AOC보다 낮은 거지만 뭐 의미가 없죠, 이제 그거는. 왜 IGP를 달게 됐느냐? 바로 이 까베르네 소비뇽 때문이에요. 왜냐면 까베르네 소비뇽을 섞으면은 AOC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테라스틸 라우작이라고 이제 유명한 AOC를 달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렇죠. 소신껏 이제 스승님에 따라서 이제 소신껏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이 이제 14도. 그러니까 꽤 남부 와인이라서 알코올 도수가 다른 프랑스 지역보다는 꽤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뭐 이미 드셔보신 분도 있고 오늘 테이스팅 해보겠지만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산도가 좋고 밸런스가 좋으니까. 특징!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매력의 2020 빈티지에 비해 중후하고 세련된 뉘앙스가 특징인 2021년 빈티지. 초반에는 검은 체리와 블랙커런트의 깊이 있는 과실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스파이시한 허브와 제비꽃의 플로랄 노트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향이 과하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싱싱한 오크터치와 살짝 느껴지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뉘앙스도 고급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요 느낌 때문에 제가 2020년 빈티지에 비해서 좀 더 중후하고 세련된 뉘앙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2019년하고 2020은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살짝 째미할 정도의 그 붉은 그 과실향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2021은 사실은 그런 붉은 느낌보다는 좀 검은 과실하고 좀 스파이시함이 좀 특징입니다. 그게 해가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2019, 20년은 굉장히 더운 해였고 좀 포도가 엄청 잘 익었던 해거든요. 근데 21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이 포도를. 근데 좀 더 오히려 붉은 과실처럼 막 잘 익은 이런 느낌보다는 더 세련된 느낌으로 좀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모금에서는 선명한 산도가 돋보이며 초반에는 살짝 균형이 맞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땄을 때는 조금 밸런스가 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탄닌은 적당히 정돈되어 있어 부담스럽지 않으며 피니쉬는 길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30분 정도만 지나도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1시간 후에는 더욱 우아한 구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랑그독의 전설적인 와인 라 경주 데 빼르를 연상시키며 역시 그의 수제자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2021 요거를 벌써 그래도 한 3-4병을 테이스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주 데 빼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집에도 갖고 있기도 하고 많이 좀 마시거든요. 마실 때마다 너무 감탄하면서 마셔요. 진짜 웬만한 프랑스에 있는 다른 뭐 부르고뉴나 보르도의 그런 고급 와인 못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19, 20 이 갈리바오를 마실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그 정도까지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아, 그냥 수제자구나 뭐 이 정도였어. 그냥 달랐어. 그냥 얘는 좀 더 가볍고 걔는 좀 더 당연히 묵직하고 이런 거였는데 2021 빈티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그 중후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그 경주 데 빼르의 솔직히 말하면 완전 올빈 말고 영빈 있죠. 영빈에서 느껴지는 그 검은 과실과 스파이시한 뉘앙스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까쇼 느낌이 좀 꽤 올라오거든요. 한 30-40% 이상 올라와요. 그러면은 너무 비슷해요, 그 경주 데 빼르랑. 그래서 경주 데 빼르는 당연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300유로 이상 하는데 당연히 한국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잖아요. 뭐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할 텐데 그거랑 뭐 똑같다 뭐 라고는 얘기 못해도 지금 제가 이거 판매하는 가격이 어쨌든 뭐 적당한 가격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 가격대에서 경주 데 빼르의 그래도 뉘앙스를 느껴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잔은 보르도나 이탈리아 스타일의 넓은 와인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일반적인 와인 마실 때 그 스피겔라우 그 유니버셜 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거 이제 레만 잔인데, 레만 원래 부르고뉴 잔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넓어요. 그래서 거의 보르도 잔 비슷한, 잘토나 짭토의 그 보르도 잔 있죠. 보르도 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가. 보르도 같아요. 근데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탈리아 가면은 엄청 그 좀 큰 잔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되게 풍성해가지고 그런 걸 좀 잘 받아줄 것 같아서 그런 잔이 있으면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병 브리딩은 최소 1시간 권장하며 잔에 한 잔 따라두고 천천히 변화를 즐기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갈리바오는 제가 따놓으라고 얘기를 아마 거의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꼭 병 브리딩 1시간 정도는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페어링은 뭐 동파육, 오양족발, 양고기 스테이크, 갈비찜 이렇게 해놨는데 향신료 뉘앙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중식 같은 그런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오늘 요 양고기 스테이크 한번 준비해봤어요. 양고기의 그런 좀 냄새나 이런 것도 같이 딱 어울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양갈비 스테이크 준비해놨으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프랑스와의닷컴에서 갈리바오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뭐 엄청 많지는 않고 있으니까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꽤 진한 편이에요, 남부 와인답게. 또 이게 뭐 시라, 무르베드, 그 다음에 뭐 까베르네 소비뇽 다 진한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진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엄청 막 다크하게 느껴지진 않고 살짝 그래도 투명한 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살짝 비쳐요. 네, 살짝 비치고 진한 뭐 루비색, 그 다음에 살짝 뭐 가넷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1이니까 그렇게 뭐 오래된 빈티지가 아니죠. 보면은 이제 끝에가 살짝 좀 핑크빛, 살짝 뭐 장미빛깔, 살짝 도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아, 좋아요. 지금 1시간 열어놓은 게 확실히 더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향 딱 맡았을 때보다 좀 더 좀 정제된 느낌이 벌써부터 와요. 그래서 완전 그 허브와 향신료, 그 다음에 검은 과실 요 세 개가 지금 너무 잘 납니다. 좀 부르고뉴 고구마 향 같은데? 조금 저는 꼬뜨드 본에 있는 부르고뉴 느낌도 좀 나요. 그러니까는 약간 센 피노누아?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남부의 그 좀 남성적인 그런 뉘앙스가 확실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살짝 고소한 그런 쿰쿰함도 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크 숙성을 좀 길게 하거든요. 특히 이 갈리바오 같은 경우는 보통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크통은 이제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 쇠 오크통을 많이 사용 안 해요. 특히 21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에서 한 3년 정도 된 그 오크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익어가지고 굉장히 좀 과실 집중도가 좋고 탄닌도 세고, 이런 해는 좀 오크를 써가지고 새 오크도 좀 쓰고 해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필요할 수도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너무 또 새 오크를 쓰게 되면은 그 포도의 고유한 그렇지, 과실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아마 새 오크통은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면에서 듣기로도 1에서 3년 된 거 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혜정님은 지금 산도가 너무 좋아요. 살짝 튀는 맛은 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 같은 게 예상이 되고, 완전 과실과실해요. 입에서는 붉은 과실이 좀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에서는 분명히 검은 과실이랑 향신료 이런 뉘앙스인데, 입에서는 진짜 붉은 과실 좀 그냥 상큼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탄이 너무 좋아요. 탄이 살짝 빡빡한 정도로 딱 잡아주는데, 그게 침하고 만나니까는 그 감칠맛이 진짜 너무 좋고. 헤일리님, 진한 루비색이 이쁘다. 무쟁이 근차님이 넓은 볼을 선택하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 맞아요. 지금 좀 넓은 거를 쓰면 좋을 것 같고, 와리님 말씀대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맞죠? 저도 약간 나서 좋다. 그리고 헤일리님이 맞다. 향신료와 과실향이 정말 풍성하다. 소연님은 스월링 전에 약간 나던 것 같다. 좋은 느낌으로. 붉은 과실과 향신료 향이 너무 좋다. 연수님은 허브 느낌도 나고 오키하고 살짝 쪼여오는 느낌이 난다. 헤일리님은 니생조조 느낌도 살짝 있다. 피노누아 약간 강하게 만드는 도매.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닥터오토님은 제비꽃 향이 너무 좋다. 맞아요. 그 좀 플로랄한 그런 향들도 꽤 나거든요. 안젤라님은 닭 삶을 때 한약재 같은 거 같이 넣고 삶으면 그 향이 좀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 그럴 수 있겠네요. 소연님이 향신료 향이 이렇게 부드럽게 날 수 있는지 너무 좋다. 산도도 좋고. 일단은 쉬라랑 무베드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쉬라랑 무베드가 거의 한 80%가 넘는데 그 두 가지 품종이 다 향신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까셔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라진이나 향신료가 되게 좋잖아.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향신료가. 근데 또 이게 또 2021이라는 빈티지 특성상 그런 너무 잼미한 과실보다는 그런 향신료 향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해. 근데 사실은 향신료가 좀 잘 고급스럽게 나야지
그 와인이 되게 좀 고급지게 느껴지거든요. 좀 우아하게 느껴지고 좀 더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좀 진짜 고급진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런 향신료를 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거를 무슨 딴짓을 안 했잖아. 뭘 넣지도 않았고, 뭐 향신료를 직접 넣은 게 아니잖아. 그냥 포도에서 발현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젤라님이 맞다. 약간 감초향과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저도 감초나 그런 아니스 같은 그런 향신료? 그런 게 좀 잘 납니다. 벌써 지금 시험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벌써 은은한 그 까쇼 향이 올라옵니다. 이거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 블라인드 하면은 진짜 보르도 콜 할 것 같아요. 오크터치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와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쪽 좀 무거운 피노 같다, 롱 같다 막 이러는데 분명 1시간 지나면은 이거 보르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바뀌어. 자, 그러면은 30분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좀 까쇼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지금 하면은 약간 보르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부드러워요, 향이. 지금 되게 상콤한 보르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진짜 좀 생데밀리옹 그쪽. 근데 또 아까 메를로라기보다는 좀 까베르네 프랑 많이 들어간 그런 생데밀리옹 느낌? 입안에서 확실히 동글동글 해주고 있죠. 바디감도 사실은 저는 약간 중간에서 살짝 라이트. 탄닌도 확실히 30분 전보다는 조금 가라앉았고, 그래서 딱 끝에만 탁 쳐주는 그런 느낌 너무 좋고요. 알코올감은 좀 느껴지나요? 알코올감 안 느껴집니다. 14도인데 오히려 가볍게 느껴져요. 혹시 좀 알코올이 튄다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안젤라님도 향도 훨씬 우아해졌다. 헤일리님은 초록초록한 느낌도 있고 향신료와 허브와 과실향이 잘 버무러진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붉은 과실도 잼이 느낌이 아니고 되게 좀 녹진한 그런 붉은 과실 아니면 검은 과실을 완전 마른 건포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블루베리나 그런 거를 좀 설탕에 졸인 듯한 그런 느낌? 향신료는 계속 나요. 향신료랑 그 허브는 계속 납니다. 살짝 그런 줄기 향도 나고 30분 전이랑은 진짜 확실히 달라졌어요. 30분 전에는 분명히 통통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분밖에 딱 안 지났는데도 진짜 라운드해요. 엄청 부드럽고 텍스처가 좀 그런 벨벳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시간 테이스팅 해볼게요. 1시간 테이스팅 하고 그 다음에 페어링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진짜 그 쉬라, 무베드, 까베네 소비뇽 이 세 개 품종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은 과실향 적당히 나고 또 검은 과실향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고 철분 뉘앙스 좀 느껴지세요? 저는 그 철분 미네랄리티 좀 나거든요. 진짜 피향 같은 거. 좀 찐덕한 꾸덕한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런 미네랄리티가 좀 있고 그거 플러스 좀 부싯돌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향신료는 아까 초반보다는 좀 정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향신료가 빡 하고 올라왔으면은 지금은 은은하게 그냥 지금 약간 향신료는 좀 거드는 정도? 그렇게 나고요. 좀 피라진 뉘앙스도 좀 있어요. 과실 플러스 좀 그런 철분의 미네랄리티와 좀 향신료.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은 좀 둥글둥글하게 잘 나는 정돈이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 딴지는 벌써 2시간이 됐어요. 시험 시작한 지는 1시간. 진짜 지금 딱 저 양고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입에서도 훨씬 풍만해졌어요. 아까 초반보다 더 좀 무게감이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음할 때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디움에서 약간 라이트 같다고 했거든요. 그 바디감이. 근데 지금은 좀 미디움이에요. 그냥 확실히 더 빵빵하게 올랐고 과실이 꽉 차 있고 좀 과실이 아까 전에 되게 상큼했는데 지금은 산도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엄청 녹진한 과실 느낌이 좀 좋습니다. 입에 되게 머금으면 머금을수록 산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튀는 산도가 아니고 제 남아있는 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좀 바디감한테 밸런스를 좀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지금 1시간째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하고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고기 스테이크나 양고기 스테이크 아니면 그런 오양족발 뭐 그런 향신료 들어가 있는 그런 중식 그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동파육 이런 거. 지금 헤일리님도 지금 피냄새가 난다. 철분 냄새. 원철님이 거음주 대뼈 안 마셔봤지만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면 상상하면서 마셔보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비슷해요. 지금 이게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스 이 갈리바우디 후스의 19랑 20은 그 정도까지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냥 좀 더 가볍고 좀 더 그냥 활발한 느낌인데 21은 정말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그 향신료나 그런 찐덕한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 스테이크 그리고 옆에 소고기도 좀 준비하셨네요. 않는 것 같아요.
양고기 드세요, 양고기. 소고기가 80점이라면 얘는 그냥 100점입니다. 와, 양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양고기의 그 특유의 그 녹진함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완벽해요. 어쨌든 이게 또 향과 향이 만났을 때도 있어요. 맛과 맛이 아니고 향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도파민을 팍 쏘거든. 이 코 뒤에서 쏴요. 와, 지금 그냥 1시간 반 테이스팅 할게요, 지금. 와, 보르도 그랑크리 2등급 향이 나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 향 맡아보고. 와. 되게 좀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 지금. 진짜 매독에 농담 아니고 2등급 한 적당히 이거 한 7, 8년 된 몽호주 정도랑은 진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향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지금 1시간째 때 제일 좋다는 거 취소할게요. 지금이 좋네요, 지금. 제가 19, 20 빈티지 얘기할 때는 제가 보르도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론 쪽을 얘기하면 했지. 근데 지금은 너무 고급진 보르도 향이 나니까 매독 지역에서 그런 강건한 와인이 풍기는 그런 피라진이라든지 향신료, 그 다음에 검은 과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나고, 그런 미네랄리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탁탁 약간 퓨메한 느낌, 스모키한 느낌, 그런 것도 좀 나고. 근데 입안에서는 또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 마시기가 편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걸 블라인드를 했을 때 향에서 내가 아무리 보르도 같아도 입에서 맛을 보고 색을 봤으면 남부로 가야지. 보르도 같지만 또 그거에 맞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남부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블라인드로 내가 만약 받았다, 과연 나는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진짜 좋고요. 살짝 장미향도 나는 것 같고, 그 제비꽃 향이,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1시간째도 가장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더 좋으니까 또 30분 더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리니님도 지금 오픈한 지 1시간 45분 됐는데 고급진 향신료 엄청나다. 강인한 지역의 고급 피노누아 같다. 아까 또 저희가 얘기했죠. 볼메나, 그러니까. 뭐 뽀마 같다고. 재밌는 게 오늘 이 와인을 마시면서 뭐 부르고뉴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보르도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2시간 5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 찐득찐득한데요. 지금은 진짜 그냥 뭐 보르도 와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향은 되게 중후하고 묵직합니다. 진짜 거홍주 대뼈의 영빈이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거홍주 대뼈는 가쇼 비율이 더 높아요. 되게 진짜 잘 설탕 같은 거에 잘 졸인 검은 과실 플러스 향신료. 근데 그게 아까 초반에는 좀 더 이렇게 좀 탁 직관적으로 튀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후하게 묵직하게 나는 스타일. 입에서는 아직 싱싱한데요. 향하고 지금 잎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향에서는 아까 제가 뭐 계속 중후하고 녹진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입에서는 오히려 좀 상큼한데? 그러니까 밸런스 좋게 되게 상큼한 것 같아요. 산도도 계속 살아있고, 바디감도 약간 중간 바디감에 되게 과실 좋아요. 느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상큼합니다. 계속 돌려보세요. 그냥 꿀떡 드시지 마시고 진짜 한 5초 이상 돌려보세요. 산도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와리님이 산도가 안 죽어요 하셨는데, 안 죽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올라오면서 진짜 상큼하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살짝 좀 가죽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과실이 좋으니까 질리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사실은 프랑스에서 2021빈이 어느 지역을 가도 그렇게 힘 좋은 와인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힘이 지금 굉장히 좋고 몇 년 더 숙성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숙성보다, 그러니까 19랑 20은 오히려 더 숙성해도 괜찮아. 뭐 4, 5년 더 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정도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그게 21빈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정리를 좀 하면은, 저는 이제 1시간 전에 따놓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아까 30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지 2시간 반, 시음한 지 1시간 반. 그때가 가장 좋았고,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음한 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상큼함도 같이 즐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따서 드셔도 되고, 근데도 저는 1시간 브리딩은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좀 튀어요. 산도도 튀고 좀 막 입안에서도 쨍하거든요. 근데 1시간만 딱 열어놔도 그게 조금 가라앉으니까 1시간 브리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대로 1시간 브리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시간 정도 테이스팅 하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2시간 열어놓으세요. 2시간 열어놓고 병 브리딩은 2시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시음을 좀 뭐 1시간 정도 하시거나,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너무 급하다 그러면 그냥 디켄터 해가지고 마시되 조금만 천천히 그렇게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멘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와인이고, 남부에서 특히 랑그독에서도
굉장히 수준급, 진짜 탑티어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공고를 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 남부 와인에서도 이렇게 밸런스 좋게 만들면은 아무리 좀 알코올 도수가 좀 높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구나, 산도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미 뭐 바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라필랑트나 뭐 뷰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게 순수하고 되게 잘 밸런스를 잘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만든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도멘 바이스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또 혹시나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면은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랜서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